안녕하세요. 송사원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 목적과 목표를 잊은 채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떤 도파민 없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아무래도 쉽게 무료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료한 일상의 자극제가 될 수 있고 희망적인 미래를 내다볼 명확한 계획이 있다는 건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회사에 종속되어 출퇴근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8시간에서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은 10시간 이상을 회사에 묶여 하루를 소비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5번을 말이죠. 그러고 집에 오면 당연히 에너지가 없죠. 퇴근하고 집밥 먹고 운동하고 영어나 일본어 공부하고 내 시간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알차게 보내는 사람은 그냥 대단한 거고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적당히 회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 만나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면서 말이죠.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가든 정답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을 보고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길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앞으로 내 앞날에 마주할 무수한 선택지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낫죠.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고 온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면서 지내는 삶 같은 거를 원하는데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냐?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는 게 사회고 인생이다 라면서 말이죠.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대부분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많고 회사라는 조직 생활에서 단독적인 행동은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하고요. 어느 곳이든 잘 스며드는 사람을 좋아하고 뾰족하고 아다리가 잘 맞춰지지 않는 조각은 눈엣 가시가 됩니다. 자영업자도 똑같죠. 어쨌든 내 기술과 가치를 누군가에게 제공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손님과 관계라는 굴레에서 부드럽게 잘 굴러가야만 하는 거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하지 않고 싫은 사람을 보지 않을 자유는 누구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라는 선택을 하기 위해선 꽤 긴 시간이 걸리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나 고소득 연봉자가 아니라면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부동산, 디지털 노마드, 배당 투자자, 오토 사업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저는 배당 투자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집밥도 해먹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면서 주식으로 자산을 늘리고 성장주와 배당주를 꾸준히 모아가는 겁니다. 포인트는 결국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주식은 그냥 꾸준히 매수하면 끝입니다. 근데 생활 습관이라는 건 주식 매수처럼 손가락 하나로 딸깍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의지와 꾸준함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선택해야죠. 평생 남 밑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원치 않는 시간을 꾸역꾸역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나갈 것인가. 인생이 길지가 않잖아요. 눈 깜빡하니까 34살이 되었고요. 한 3번만 깜빡하면 주름지고 쇠약해져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짧은 시기인데 한 번쯤은 자유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한 인생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깡패잖아요. 지금은 미국 나스닥 ETF에 많은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현금 흐름이 필요한 5, 60대가 되었을 때는 포트폴리오의 배당주 비율을 좀 더 실어서 가져가겠죠. 어찌 보면 변하지 않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건 허리띠 졸라매서 무조건적인 절약보단 식비를 아끼는 기본적인 것부터 과소비나 쓸데없는 지출을 지양해보는 습관을 키우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기념일에 오마카세 먹어도 되고요. 호텔에 쉬러 가도 됩니다. 일상에 필요한 가전제품 있으면 사도 상관없고요. 다만 사치성 소비의 횟수가 많아지고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 늘어나는 걸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노력들을 해보자는 거죠. 저도 지금 그 과정에 있고요. 여전히 사고 후회하고 다시 되파는 손해보는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잘못된 판단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비하면서 후회하고 실수를 겪는 것 자체가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쓰던 대로 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돈 관리를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제 후회할 소비를 했다면 오늘 그걸 깨닫고 반성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다수
대다수의 사람과는 다른 올바른 길로 들어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왜 쓰는지조차 모른 채로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상태거든요. 돈을 쓰면서도 불안해하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진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절약을 시작하면 당장 내일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도 안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친구들도 다 끊고 모든 취미생활도 접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 강하게 억누르는 절약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억지로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행복하자고 돈 버는 건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전보다 더 큰 돈을 한 번에 써버리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무조건 굶고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절약입니다.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돈을 쓸 때 진심으로 행복한지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1년에 한두 번 가끔 먹는 비싼 음식이나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돈 벌었으니까 나한테 주는 건강한 보상이면서 힘들었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가치 있는 지출은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따로 있죠. 퇴근하면서 좀 우울하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배달앱 훑으면서 습관적으로 시키는 야식 비용, 스트레스 받아서 충동적으로 사놓고 몇 번 입지도 않은 채 옷장에 처박아둔 유행 타는 옷들, 할부 끊어가면서 내 형편보다 무리하게 명품을 소비하는 무의식적인 지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지출은 내 지친 감정을 한시적으로 잊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내 삶의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 뿐인 거죠. 돈을 쓸 때마다 이게 지금 내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홧김에 쓰는 돈인 건지 아니면 내 삶을 진짜로 풍요롭게 해주는 가치 있는 돈인 건지 의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매달 통장에서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는 짜잘한 돈의 절반 이상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주식을 사는 것처럼 내 소비를 통제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작은 생각을 반복하는 연습인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합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내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중한 돈들이 모여서 주식 투자의 단단한 밑거름이 됩니다. 30대만 돼도 누군가는 자산을 모으기에 이미 늦었다고 조급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 젊은데 너무 팍팍하게 산다고 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30대 중반은 가장 열심히 자산을 불려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40대, 5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작은 이득이나 소소한 배당금에 연연해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돈이 스스로 커지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ETF 같은 앞으로 더 자라날 가능성이 높은 성장 주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당장 매달 나오는 배당금 몇십만 원에 기뻐하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세계 시장을 이끄는 초우량 기업들의 성장에 내 자산을 묻어두고 자산의 덩어리 자체를 키우는 게 지금 나이에 선택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이 시간이 흐르고 파이가 충분히 커졌을 때, 즉 스스로 몸의 에너지가 조금씩 고갈되고 직장 생활과 조직의 속도를 체력적으로 따라가기가 벅찰 때가 기점이 되겠죠.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자산들을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돼줄 수 있는 고배당주나 월배당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거죠. 젊을 때는 자산의 크기를 키우고 나이가 들면 그 자산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힘들게 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매달 내 통장에 꼬박꼬박 회사 월급만큼의 배당금이 찍히는 삶. 그게 바로 제가 매일같이 머릿속으로 그리며 준비하는 완벽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피곤한 몸으로 알람 소리에 억지로 깨지 않아도 되는 자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서 책이나 읽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돈 때문에 억지 웃음을 지어가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될 자유. 이 소중한 삶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유흥이나 불필요한 소비쯤은 어렵지 않게 포기할 수 있죠. 결국 투자의 본질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내 시간을 돈으로 사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매달 주식을 사 모으면서 미래의 내 시간을 미리 결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유혹을 참고 아낀 10만 원으로 산 주식은 10년, 20년 뒤에 내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온전히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자유의 시간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1, 20년이라는 이 준비 기간은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을 구하고 겨우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초, 중, 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습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도 당연한 듯 20년을 준비했는데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자격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10년, 20년을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이 정도 기간을 노력해서 평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엄청나게 이득인 장사인 거죠.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걸 가끔 느낍니다. 당장 저만 해도 뒤돌아보면 철없던 20대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새 30 중반이 되었고 여기서 또 조금만 지나면 금방 40이 되고 50이 될 겁니다. 시간은 절대로 우리 개개인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은 상상 이상으로 외롭고 고달플 거라 생각합니다.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 내 삶을 한 번에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다니기 싫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통장에 수억 원의 돈이 꽂힐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 대신에 집밥을 직접 해먹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불필요한 물건들을 지우고 그렇게 남은 돈으로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사고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습관들이 복리로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상상이라고 믿었던 자유가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며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회사 생활에 무료하고 지쳤다고 느끼신다면 이제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 말고 나만의 인생 계획을 진지하게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평생 끌려다니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주도하면서 살 것인가? 결국 그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결정을 내리고 배를 움직이는 건 언제나 각자의 몫입니다. 저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 앞에서 흔들리고 물건을 사고 나서 후회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룰 최종 목적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제 미래와 자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작은 자극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